이번 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양 경기에서 모두 다 승리를 맛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오늘장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또 라인업에 다소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지 다음 주 경기까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어제 우리가 예상외로 조금 반납이 저는 좀 세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반등 폭이 해외 시장을 모두 통합해서 봤을 때 어제 밀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반등 폭이 좀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4천억 원 이상 유입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막상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합산을 집계해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일괄적으로 오늘도 나왔고요. 그래서 마감은 좋았으나 조금 어제 빠진 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오늘 오름폭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대는 다소 좀 못 미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요. 네. 게다가 허 의원님은 네. 간밤에 미증시를 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잠깐 본 거예요. 일부러 일어나서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궁금하니까 열어봤는데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 근데? 재료가 네. 일단 실적이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미국도 미국이고, 뭐 중국 이슈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와줘야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대형주들이 약간 좀 밀렸던,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이런 게 밀렸던 것이 전체 지수에는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이기긴 이겼는데 약간 좀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선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다우기술이고요. 2번 SK이노베이션, 3번 타자 RF텍입니다. 4번 한미약품, 5번 한일네트웍스, 6번 에스텍파마고요. 7번은 키스트가 차지했습니다. 8번 타자 현대미포조선과 9번 타자 LG디스플레이까지 9명의 선수가 오늘 열심히 또 활약을 펼쳤고요. 이 가운데 9번 타자 LG디스플레이는 다소 부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라인업 공개를 해봤는데요. 라인업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여기 2번 타자에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가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했어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도 사실상 경기 민감주 정유화학 쪽 섹터라 혹시라도 실적이 조금 덜 나오거나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그냥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은데 실적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온 그런 상황이라 참 다행이고요. 아까 그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죠? 모멘텀이 없고 자꾸 이게 조선에 이어서 지금 그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실적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시장을 대응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전까지 뭔가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한미약품처럼 좀 모멘텀이 좀 셌던 그런 선수들이 유독 더 강세를 나타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 4번 타자 한미약품 어제 저희 눈에 띄네요.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지금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눈에 띄고요. 일본 다우기술도 잘 친 것 같아요. 오늘. 네. 잘 쳤죠. 아마 네. 매체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오늘 그 선수가 활약을 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6%나 올랐어요. 네, 오늘. 괜찮았었어요. 네. 그리고 키스트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키스트는 아침에는 거의 20%였는데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오늘 손실이 크세요. 예, 그렇죠. 네. 잘 안 잘라졌으면은 엄청 큰 손실을 하고. 네. 근데 아까 누구죠? 뉴프라이드하고 신우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 번씩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렇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쪽들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은 4번 타자 한미약품 두 분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어떤 모멘텀이 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증권가 뉴스에서는 언급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업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약 쪽 전문 신문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일단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당뇨병 약이 치료제가 어디까지 이제 발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좀 다뤄진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미약품이 만들고 있는 게
월 1회를 투여해가지고 그 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주 1회 맞는 것도 처방을 받는 것도 이것도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월 1회만 그냥 이제 처방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이걸 지금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이거 만약에 삼상까지 가게 되면은 주가 올라가는 건 뭐 문제가 전혀 없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되고 있는 게 이게 당뇨편 신약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비만 치료제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약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임상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역시 대장은 한미 약품이 아닌가 이런 지금 시장의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아마 어제나 오늘 이제 콜사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원래 30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앞당겨서 27일로 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냥 없지 않은 기대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 있으니까 땡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서에서는 그쵸. 대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최대한 뒤로 미루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땡긴 걸 보면 뭔가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의중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한 쪽 애널리스트는 가이던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원 미만으로 평균이 100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한 애널리스트는 200억 초반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백이달씨죠. 네. 백이달씨. 예. 1등 공신입니다. 최근 내리에. 그분의 이제 어쨌거나 의견이 맞다면은 혹시라도 200억 원대 나오면은 네. 그래도 시장 평균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바닥이 거의 한 31만 원, 32만 원 대비로 오늘 종가가 49만 원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모멘텀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더 셀까요? 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낙엽 피고 딱 그림이. 네. 그 얘기는 모멘텀이 더 세다고 보시는 거죠, 허 의원님은? 어제는 제가 박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또 말을 엎어야 되겠네요. 일단 그 가장 단순한 패턴이잖아요. 네. 그냥 박스권 상단이 위쪽으로 뚫렸으니까 단순하게 아까 장중에 계산해 보니까 57 나오더라고요. 57. 그러니까 그냥 제 계산으로요. 그냥 네. 참고만 하십시오.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7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볼륨이 약간 약하긴 한데요. 저때 음봉 맞을 때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지만 않아주면 뭐 금방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만약에 200억 나오면 좀 기대감들은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중국 이충환 대리 연구원 그 유한타증권에서 근데 약간 오늘 선방향대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료가 중국이 뭐 건강 중국 해가지고 뭐 13.5개년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 바이오 제약 오늘 같이 급등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장에서도 이게 올해까지 이어질지는 좀 보실 필요 있겠고 그냥 테크니컬하게는 모양이 일단 나쁘지 않게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고사이드를 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이게 예전에 한미 이 그룹주를 잘 보시면은 한미 사이언스가 있고 한미 약품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한미 약품이 한미 사이언스를 따라가는 형태였거든요.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한미 약품이 가면 한미 사이언스가 제대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미 사이언스가 압도적으로 그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한미 약품이 오히려 흐름은 훨씬 더 좋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왜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 거냐면은 만약에 당뇨 신약이든 뭐든 혹시라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되면은 이 입금되는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가 조금 더 배분을 좀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한미 약품 쪽으로 이거를 배분을 좀 더 늘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한 4대 6 되나? 7대 3, 뭐 4대 6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거의 뭐 7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들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는 사이언스보다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혹시라도 기술 수출의 조단위급의 그런 이제 기술 수출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자금, 그 계약금을 대부분 한미약품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다. 지금 한미약품을 자꾸 비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추가적인 기술 수출의 이 자금 이 규모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를 잘 가늠을 안 하는 사람들, 아예 배제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오고 이게
금액적으로 거의 최대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요, 좀 빠졌다가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13% 올랐고요. 지금 한미 사이언스는 오늘장에서 약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5.77%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지금 한미 사이언스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바닥다지고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이렇게 두 선수의 움직임 저희가 함께 묶어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관심 선수 더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 1번 친 다우기술입니다. 네. 주가가 저희가 이제 잘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다 할 수는 없어서 안 보고 있었는데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반토막 정도 고점 대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3만 얼마에는 네, 35,800원이었는데 네, 그 정도 2만 한 3, 4천, 2만 5천 원? 네, 어쨌든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렇게 왜 빠졌지 싶었는데 오늘 일단 뭐 본인들 그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뉴욕장에서 워낙에 이제 클라우드 쪽 했던 쪽들이 다 뭐 구글, MS 그다음에 그 뭐죠? 아마존 다 그것 네. 때문에 어닝 서프 나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재료가 돼서 저희도 아침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클라우드 관련주들을 이게 좀 가벼울 수 있어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저 증권사 지분만 봐도 너무 낮은 것 같아서요. 주가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뭐 더 언급해 주실 만한 이 선수와 관련된 내용 있을까요? 글쎄 이게 우리나라 이 시장에 이게 다우기술 만한 기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다들 아는 그런 식상한 그런 모멘텀들과 그렇죠. 근데 새로운 모멘텀이 어쨌거나 저번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거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된 기업들 다 떨어졌거든요. 찍고 다 내려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밀렸나요? 그렇죠. 그런 저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 고점에서 지분 팔지 않았나요? 그리고 회장의 10만 주 정도 네, 매도가 좀 맞아요. 있었죠. 그것도 살짝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뭐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되려면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는 좀 가야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그 이제 어디가 이제 낙찰이 돼서 선정이 될지 그때 돼서야 조금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다우는 그렇게 아직 보고 안 넣은 거죠? 올해는 넣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만 인터넷 전문에는 하나만 설립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다우기술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5,000원에서 35,000원까지 2만 원 올랐다가요. 10,000원 딱 되돌리고 오늘장에서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또 기술적으로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던데 오늘 다우기술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이어서 한 선수 더 볼게요. 예,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선수인데 에스텍 파마고요.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나 봐요. 여러 차례 저희 시간에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사실상 제일 탑이었고요. 네. 코스닥에서의 좀 제약바이오는 또 탑이 에스텍 파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내용은 이제 그 최근에 뉴스상으로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대해서 정부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은 아마 이틀 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나왔을 때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싶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 고개를 또 들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기술적 흐름이 사실상 다 사실 훼손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한미약품이 대장으로 좀 고개를 번쩍 들은 상태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의 수급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수급도 개선되고 모멘텀도 조금씩 살아나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 에스텍 파마 주도하의 비보존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 치료제도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뭐 시도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언급이 좀 나왔더라고요. 추진을 해본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은 늘 궁금했던 게 화장품주들도 그랬고 한번 굉장히 세게 갔던 테마주들은 한 번에 꺾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반등을 주면서 꺾여서 이렇게 또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따라가면 좋을지 혹은 이것이 이제 거의 끝에 파동, 뭔가 잔파동이니까 지금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텍 파마는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이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업황이 가야 되는데 업황이 가려고 보니까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생각해 보면은 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거나 이
주도 업종이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업황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상반기에 잘 나갔던 그 업황이 살아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 요건들이 다시 또 충족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가 잘 가려면 뭐 관광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 변화 조짐들 상반기에 조성됐었던 그 요건들이 다시 충족이 돼야 할 거고 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잘 가려면은 뭔가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가 잘 나가거나 이런 이제 요건들이 좀 필요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22 쪽도 약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22에서 어떤 고퍼주니까 거기서 돈 푼다는 게 아무래도 그동안에 돈 말아 올린다고 했던 것도 약간 있었거든요. 매도 분위기로 고퍼주, 고PBR 근데 약간은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MVP 선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선수가요? 예, 오늘 MVP는 이제 상승폭도 컸고 앞으로의 또 이제 기대감을 반영해서 한미약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안타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이고요. 오늘 장에서 13.28% 급등하면서 49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가요?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중국의 오중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이야기는 뭐 아마 많이 나왔을 텐데요. 돈이라는 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욕심이 더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양적 완화를 어쨌거나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 이걸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시장에서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경기 민감주 격의 종목군들 중에서 자꾸 일부 막 실적 쇼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쓰셔서 관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에 겨냥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오늘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잘 보셨듯이 종목을 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찾아내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 클린업 트리오도 발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세 선수입니다. 하이로닉, 삼성제약, NC소프트 이렇게 세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약간 제약바이오 쪽의 선수 2명하고요. NC소프트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이로닉, 오랜만에 좀 저희가 이야기를 다뤄보네요. 네, 많이 사실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언급하고 나서도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중국 쪽에 심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지금 IR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먹는 음식들이 좀 서양화 되어가는 과정이라 비만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로닉의 이 장비들이 중국 IR에서 좀 어떠한 좀 성과를 가져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제약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발행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 조달이 아니고 공장 증설 목적에서의 이제 자금 조달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증설을 해서 이거를 화련젠백스와 함께 화련그룹과 함께 이제 중국에다가 공략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중국 이제 건강한 중국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맞물려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는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4분기 이제 신작들이 대기가 좀 되어 있고 블레이드 앤 소울 이 모바일 중국 출시가 거의 유력한 4분기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분의 지금 행방이 아마 오늘까지 그 지분 신고가 아마 5% 이상 가져간 주체 신고가만 들어올 건데 그 주체가 어느 주체에서 얼만큼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눈여겨볼 만한 선수 하이로닉과 삼성제약 그리고 NC소프트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바쁘셨죠. 특히나 주 후반에 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5분 응선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